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 계열별 입학 정원 비교가 최근에 발표되어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지금 학과 통배합이라든지 구조조정 등 어떤 학과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합격 여부보다도 앞으로 10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학과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은 다음에 그 수시 모집 지원 같은 것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는 대학보다는 학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학과 선택에도 당장의 인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로학원에서 2010년과 2020년 4년제 대학의 어떤 입학 정원, 학과 수, 그다음에 입학자 수 같은 시험,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2019년 말에 2019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률 자료를 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취업률과 그다음에 학과 인원 비교라든지 재미있는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약 입학 정원은 3만 명, 그다음 입학자 수도 3만 2천 명 가까이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입학 정원은 3만 520명, 입학자 수는 3만 1,561명. 근데 10년 동안에 놀라운 것은, 증가된 것은 의학계열과 공학계열 뿐이고, 나머지 7개 계열 가운데 2개는 증가되고 나머지 5개는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입학 정원과 입학자 수가 감소되어서 어떤 곳에서는 이 의학계열과 공학계열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집중 현상이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기초 학문이 없다든지, 또 어떤 그 철학적인 거라든지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지 사회과학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의 어떤 집중화 현상이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증가된 계열을 보면요, 2020년에 약 4,482명이 증가한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통신공학이 이제 없어지고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가 전국적으로 엄청 늘어서 3,898개, 그러니까 학과가 132개에서 143개로 늘었는데 정원이 엄청 늘은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과는 74개에서 168개로, 그 다음에 의학이 76개에서 82개 관련과, 그 다음에 항공학이 30에서 75, 화학공학이 129개 그대로인데 약 1,210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학이 1,193명, 심리학이 1,057. 심리학은 인문학인데 요즘 어떤 심리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런 심리학이 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이 10년 동안에 4,480명, 간호학이 10년 동안에 3,890명, 의학이 1,292명, 항공학이 1,292명, 화학공학이 1,210명, 재활학이 1,193명, 심리학이 1,050명, 이렇게 1,000명 이상 증가한 학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1,000명 이상 감소한 학과를 보면요, 정보통신공학이 아까 저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었죠. 영미어 문학, 영어 영문과 같은 게 3,253명, 266개 있던 게 210개로 감소됐고, 경영학이
779에서 733명에서 3,235명. 그 다음에 체육이 394개에서 오히려 408개 늘었지만 인원은 2,549명 감소되었고, 법학이 206개에서 137개. 왜냐하면 로스쿨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면서 2,262명. 가족사회복지학이 2,120명. 일본어 계통이 1,720명. 무역 유통학이 1,677명. 중국어 계통이 1,585. 그 다음에 토목공학이 1,291명. 종교학이 1,213명. 행정학이 1,203명. 초등교육학이 1,202명. 환경학이 1,177명. 생물학이 1,085명. 특히 이제 생물학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어떤 그 약대를 가기 위해서 생물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PET 시험을 보고 약대로 갔지만, 이것도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2021학년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생물학도 더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서 초등교육학도 인원이 줄고 있고, 종교학,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인문학적인 것이 감소되고 있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것이 이제 감소되고 있고, 법학은 로스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학은 소프트웨어가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경영학, 전국에 상당히 많은 대학에 있는 경영학도 3,200명이 10년 동안에 감소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취업률과 연계시켜 보면 2019년 졸업자 취업률이 63.3%인데 63.3%보다 높은 학 계열은 이렇게 인원이 증가되고, 반면에 이거 63.3%보다 낮은 계열은 인원이 감소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학 계열은 7,000명, 약 10년 동안 7,000명이 증가되는데 취업률이 84.4%입니다. 6천 의학 계열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10년에 6,902명이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800명이어서 3,898명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56.5%. 그 다음에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보건 분야에 대한 수요, 특히 코로나에 따라서 이런 의료 쪽에 어떤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7,000명이 증가되는데 간호학과가 그중에 3,800 반 정도, 간호학과가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의학 계열이 7,000명 증가했는데 간호학과가 약 3,900명 증가되었고, 이렇게 된 이유는 취업률이 높더라. 근데 고령화라든지 이런 현상에서 수요가 엄청 많았던. 또 공학계열도 취업률이 67%인데 굉장히 3,895명이 증가되었더라. 취업률은 평균보다 높은 67%더라. 특히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과를 보면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은 엄청 늘었는데, 반면에 정보통신공학이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넘어가면서 정보통신공학은 7,700명, 2,300명 있던 게 2020년에 7,718명으로 해서 4,611명, 약 40%가 감소된 거죠. 그것은 이 컴퓨터 통신 분야가 소프트웨어 공학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가가 이제 변경이 바뀐 거죠.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과는 1,300명 있던 게 5,500명으로서 4,482명이 늘어서 약 3배 이상 증가된 거죠. 특히 최근에 인공 AI라든지 각종 어플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입학자 수가 엄청 늘은 거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공학은 위축되고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같은 공대 내에서도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성,
문과라서 인문계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인문계열이 크게 학문의 기본인데 인문계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언어 계열과 그다음에 인문 계열인데 언어 계열은 최근에 그 구글을 위시해서 각종 인공지능에 의한 번역이라든지 자동 번역, 동시 통역 이런 게 되면서 언어 계열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언어 계열이 굉장히 보면 특히 영문학, 중어 중문학, 일문학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또 이 언어 외에 종교학이라든지 또 뭐 인문 어떤 철학이라든지 종교학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인문 계열이 이렇게 많이 감소됐는데 취업률이 55.6%인 것과 관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0명 이상이 지금 감소됐네요. 취업률은 낮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통폐합이고 모집 정원이 감소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가가 영문학과인데 2010년도에 266개 있던 게 그 다음에 2020년에 210개로 감소되었고 8,297명 있던 게 5,043명에서 3,253명이 감소되고 감소 비율은 약 40%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계열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게 인원수가 1,000명 이상 감소된 학과였죠. 특히 대표적인 게 영문학과입니다. 반면에 인문학 가운데도 심리학은 늘었는데요. 심리학은 41개에서 85개로 과가 증가되었고 입학자 수도 1,130명에서 2,187명으로 2배 이상 증가되는데 이 심리학이라든지 심리 상담 이런 수요가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고 각종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기업에서도 이제 소비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에 대한 병원에서도 실제로 임상 심리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심리학 쪽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심리학이 그래도 인기 학문이다. 인기 학문이다. 근데 심리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심리 관련은 많은데 심리학과가 심리학과란 명칭으로 되어 있는 데는 4년제 대학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열도 15,376명이 감소되고 대표적인 행정학, 법학 이런 거겠죠. 법학은 로스쿨에 의한 거고 취업률이 61.4, 자연계열이 7,772명 감소했는데 취업률은 59.7. 근데 생물학 이런 것도 이제 그 약대 PET 때문에 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감소될 것이고 예체능 계열이 6,315명 감소, 교육계열 2,916명 감소. 특히 초등교육 같은 경우 전국의 사범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임용률은 낮은데 이렇게 인원을 해서 특히 태어난 아이들이 때문에 구조조정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이렇게 축소되는 과보다는 앞으로 성장하는 과, 그래서 정보통신과 가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가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 영문과 가는 것보다는 심리학과 가는 게 좋겠고요. 또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경쟁률이 취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지만 이런 쪽도 어떤 지원하는 게 그만큼 경쟁률이 높은 것이 유망학과, 어떻게 보면 유망학과라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망학과, 유망직업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에 직업을 가질 때 관여되는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학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한 학과 신설 구조조정 해야 되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학과 개편이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시대를 바라보는 학과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본 학과 선택이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각 대학들이 그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에서 코로나가 이 사태가 끝나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외국인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그런 과를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학사에서 발표된 최근 10년의 학과 변동을 고려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고려한 어떤 학과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수시 모집 때 이런 것을 고려하는 학과 선택이 되어야 되겠다.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그런 학과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